KBS 1라디오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진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조국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좀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뭐 이 얘기 빼면은 지금 다른 얘기는 특별히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집회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제 화면상 저는 뭐 광화문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화면상으로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김영우 의원님은 갔다 오셨죠? 예, 어제 갔었죠. 예, 얼마나 모인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치 집회 역사상 예. 뭐 가장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촛불 집회도 갔었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 예. 그때가 더 많지 않았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때보다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가 더 많았어요, 많긴. 예, 그다음에 예. 그 시간상으로 예. 1시서부터 밤 어제도 한 9시, 10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연 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연 인원으로 그리고 따지면. 예.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참다 분해서 네. 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정말 이런 집회는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하셔요. 이것은 상식이 무너졌다.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셔요. 조국 그 장관보다도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정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말 책임을 지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것을 가르마를 타셔야지. 온 나라가 이렇게 두 쪽에 나고 국민들이 두동강이 났는데 이런 것을 나몰라라. 글쎄요. 이제 정말 조국을 택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완전히 내란이에요. 김영우 의원님 워딩이 어제를 기점으로 좀 강력해지신 것 같습니다. 강력한 게 아니라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걱정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발언 보니까 한 300만 명 정도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숫자는 저도 어떻게 헤아릴 길이 셀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예, 서로 주장을 예.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네. 저도 경찰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300만 모르겠어요. 페르미 기법을 쓰면은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예. 최소한 28일 날 서초동 촛불 집회 때보다 한 3배, 4배는 많을 겁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언카운터블이라고. 이번에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집회. 놀라셨죠 좀?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측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이제 한국당이 광화문 집회했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장소를 달리해서나 또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하고 보면 태극기 집회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네. 그런데 이제 어제는 태극기 집회와 한국당 집회가 광화문에서 장소를 달리한 무대를 두 개에서 서로 이제 찰떡궁합처럼 협조가 됐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연설은 태극기 집회의 그 화면으로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현역 의원들은 김진태 의원만 간 것 같은데 무슨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무대 네. 태극기 집회 무대 가서 하고
그러니까 숫자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자유한국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네. 지역별로 권역별로 의무 동원 명령을 내리고 그런 공문들까지 다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저는 어제 집회를 통해서 한국당이 잃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잃은 게요? 네. 어떤 게요? 왜냐하면 네. 하나는 민생에 전혀 관심 없는 정당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쟁 야당이로구나. 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우세한 경북에서만 지금 6명인가 7명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 늘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사망을 하는 큰 피해가 있었는데 태풍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태풍 비탁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한나라당이 현역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인 울진, 영덕, 포항 뭐 이런 쪽에서 피해가 엄청 났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양식 있는 정당이라면 그 지역은 오지 말라고 했어야죠. 그런 지역이라도 피해가 심한 지역은. 그런데 하여간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예산도 3개월 넘게 외면했지고 우리 또 한일 경제 전쟁에도 관심이 없고 예. 그런 것이 이제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정광훈 목사와 같은 아주 한마디로 극우 꼴통 보수의 길로 너무 깊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는 청와대 공격, 뭐 문재인 체포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0만 명이 참석을 했다. 예.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지금 한기총 회장을 하고 있지만 한기총에서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 다 탈퇴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데하고 지금 같이 찰떡궁합처럼 어울리는 게 되면 이게 대한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위가 흔들린다. 그러면 건강한 보수 세력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야당인데 이런 두 가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김영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진표 의원님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부로 좀 말씀이 길어지신 것 같아요. 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총동원령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만나본 분 그다음에 다 제가 이제 저도 취재를 나름대로 했죠. 전광훈 목사를 아는 분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도. 전혀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그 집회 성격 자체가 어떤 기독교라든지 당의 집회가 아니었어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그 엄마, 아빠, 부부들도 나왔고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청년들도 많았고 여성층도 많았다는 게 굉장히 이전의 집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격이 다른 집회였다. 그리고 국회에서도요. 지금 국감 중이기 때문에 보좌진들 거의 전부 다 지금 국회에 그냥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는 딱 한 명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 보좌진들도 이제 광화문 집회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왔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말라 그랬고 나올 수도 없었고. 국감 준비하라고. 그럼요. 그리고 어제의 그 성격은 제가 이제 북창동에서 그 광화문까지 걸어갔습니다. 네. 걸어가는데 50분 걸렸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럼요. 1km인데 가면서 보니까 그냥 뭐 기독교 집회다, 당 집회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일반 그 사람들, 부부들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죄를 짓고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네. 하나같이 얘기해. 어떻게 비리를 감싸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오히려 들고 나오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놓고 엄정한 수사를 하니까 또 그 수사를 지켜줘야 될 청와대가 대통령이 어떻게 또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느냐. 한참 검찰 수사 와중에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제 또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게 무슨 그런 또 소환 또 조사가 있습니까? 완전히 황제 소환이라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 소환. 그럼요. 여태 거군요. 대통령, 대법원장, 뭐 기무사령관,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이름을 걸어가면서 수사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 소환이 됐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조국 장관의 부인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황제 소환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대통령과 과연 조국 장관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조국 장관 가족을 엄호를 하는지 말이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까 김진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총동원령 중에 구체적으로 뭐 지역구마다 인원을 할당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할당했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봐요. 처음 그래요? 들어보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네. 제가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사무실로. 어떻게 하면 광화문 갈 수 있느냐고, 뭐 차편이 있냐고.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발적인 참여다.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김진표 의원님 뭐 이건 한국당의 공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수도권에서는 원내는 400명, 원외는 300명, 뭐 대구, 부산, 경북은 원내 250명, 원외 150명 이런 식으로 동원 명령이 내려졌는데. 근데 김영우 의원님은 지금 아마 메시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전부터 어떤 집회든지 우리가 늘상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일 겁니다. 통상적으로 해온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당 정치 집회에 관련해서는 한국당 집회는 늘 동원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동원했다. 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동원할 능력이 있으면요 벌써 정부 넘어왔어요.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동원 그 공문에 보면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전원 참석하라. 그런데 어제 국회 게시판에 한국당 보좌진이 쓴 글이 화제예요. 뭐라고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국감기간에는 보좌진들이거든요. 밤잠도 잘 시간이 없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당직자로서 참 안쓰럽다. 자연스러운 집회 없이 극성 지지자 강제 동원자들만 모여서 기껏 한다는 게 댄스, 음악, 수뇌부 연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제발 앞자리로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일 좀 하게 내버려둬라. 뭐 이런 식의 이게 한국당 보좌진이에요? 예. 그래요? 좀 보셨어요? 저 보진 못했지만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몇백만이 모이는데 그러면은 뭐 몇십 명 정도가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김영우 의원실 보좌진은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한 명 왔고 아니 어제 정도의 어제 정도 규모의 집회가 있으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지. 이거 지금 이게 무슨 기독교가 동원한 집회다, 당이 동원한 집회다. 아니 기독교나 당이 동원했다고 해서 어제 그 정도의 그 인원이 모일 수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표 의원님? 말씀하셨죠, 김영우 의원님이 뭐 동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김영우 의원님이 취재한 보니까 뭐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다. 이건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된다. 이 부분.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저도 집회 성격이 지난 주말에 소초동 집회하고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동원된 사람이 공식적인 동원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폭력성의 문제예요. 폭력. 소초동 집회는 촛불의 정신을 살려서 청소까지 하고 깨끗한 그런 선진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어제는 35명인가가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연행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일 제가 바람직한 것은 원내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회를 만든 이유가 저런 그런 대립과 갈등을 국회의원들이 대표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정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범법자 조국 장관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데 이게 어떻게 원내의 문제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조국 장관이고요. 검찰 수사결과 국민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걸 어떻게 동원이 됐다 이렇게 정말 저는 있을 수 없고요.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 이 책임을 지셔야죠. 양쪽 대통령이면. 의원님들의 말씀은 청취자분들이 이해는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아까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민생에 관심 없다. 이제 태풍 뭐 요거 말씀하셨는데 요거 김영우 의원님이 민생에 관심 없는 그 당사자가 지금 누굽니까? 민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민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서부터 정부의 여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겠습니까?
민생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예? 임금 다 올려놓고, 네. 근무 시간 다 단축시켜놓고, 네. 나라 경제 다 말아먹고 이런 상황에서 민생의 우리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당과 결자 해지를 정부가 하셔야죠. 여당과 정부가 민생을 하려고 해도 계속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게 알겠습니다. 요 얘기 저기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김영우 의원님 아까 말씀 드렸는데 톤이 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 제가 오늘 예. 아침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예, 무슨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예. 교통방송에 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 뉴스에 공장이요? 예. 예,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인터뷰를 하더군요. 아 어떻게 대한민국의 방송까지 말이죠. 이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송이죠. 교통방송은. 그렇죠. 예. 지금 그 피의자 신분에 있는 조국 가족 그 딸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조사는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인지 이렇게 모르겠네요. 그 방송에 나와서 본인 할 얘기 다 하게 만들고 말이죠. 예. 대한민국의 언론을 가지고 지금 노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장관 부인은 황제 소환을 당하고 그 딸은 버젓이 그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네. 전 국민을 상대로 가족에 대해서 비호를 하게 만들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 상식이 무너졌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마침 이게 말씀해 어떻게 주셨네요. 동원이에요? 황제 소환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검찰이 정영심 교수의 건강이 문제되고 워낙 네. 언론과 관심이 많아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해야 될 필요성 이런 네. 등등을 얘기했는데 네. 뭐 그래서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방금 그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네. 그 조민 씨 그 출연 문제요. 예. 사실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그것을 증폭시켜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기정사실화 만든 것이 보수 언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 조국과 조국 가족들 방어권 행사를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일보인가 거기서 인터뷰한 게 나왔고 그거를 방송이라면 정상적인 방송이라면 당연히 균형을 맞춰서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건강한 서로 공격 방어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피의 사실을 흘리고 이걸 언론이 증폭시키고 다시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하는 식으로 가면 소위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하는 네. 옛날 군사정권 권위정부 때 사람을 범죄자로 미리 정해놓고 드라마를 각본을 짜듯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희생시켰습니까?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공정하게 양쪽 입장을 다 균형 있게 보도록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중파에 나가서 자기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건강 이야기 하시는데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당하는 날 그 시간대에 페이북에 글을 쓴 사람이에요.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쓰러지는 마당에 119에 실려갈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페이북에 글을 쓸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대서특별됐습니다.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국 가족을 지금 감쌀 일이 아니고 예.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정치권이 도와주고 지켜줘야지. 이것을 엄정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엄정 수사를 마치 무슨 그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검찰이다. 정치 검찰로 모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것도 어차피 이제 다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아니 조국 장관 얘기니까요. 이 네. 검찰 개혁안을 그 윤석열 총장이 내놨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자유한국당도 검찰 개혁에는 찬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은? 찬성합니다만은 지금 그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 그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뜻이죠? 검찰 개혁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태까지 검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예요? 다 정치권 눈치 보고 실세, 권력의 네네. 눈치 보고 그랬기 때문에 과잉 수사하고 별건 수사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은 철저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이 더 제일 그럼요.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예. 필요하다면은 검찰의 그 인사 이것을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인사의 독립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력의 눈치를 안 보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흡한 점도 많다고 봐요, 사실. 네.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국의 조국이 아니죠. 여기서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예, 조직에 예. 조직과 국가에 충성해야 되죠. 예.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사를 해달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이다. 철저한 수사만큼 검찰 개혁 확실한 검찰 개혁이 어디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김진표 의원님 의견 좀 저는 들어보죠. 생각을 전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김용우 의원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검찰공화국이 됩니다. 그럼 철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검찰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느 대통령이나 들어오면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 기간 동안은 전 정권에 대한 그 수사로 소위 이 기획 수사를 해가지고 전 정권의 핵심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정권의 후반부에 가면 김대중 정부 때나 김영삼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와서도 현 살아있는 권력, 현 정권의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검찰 개혁, 네.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수부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을 다 피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만은 절대로 검찰 개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민심이 모인 것이 서초동 자발적 집회 아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특수부 좀 축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것도 내놨잖아요. 다 문무일 총장 때 다 발표한 예.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우 의원님. 예. 네,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뭐 특수부 뭐 7곳을 3곳으로 예, 이제 예. 축소하고 나머지는 폐지한다. 또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를 복귀시킨다. 네네. 등등등 얘기를 했어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 궁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게 성찰해라. 그 다음 날은 지시한다. 예. 하면서까지 검찰 개혁을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딱한 것이죠. 지금 검찰 개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이에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인데 지금 이제 뭐 특수부 축소, 폐지 뭐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한테 검찰 개혁을 만들어라. 이것은 알겠습니다. 한참 예. 시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한테 시간이 다른 없어서. 숙제 자꾸 내주는 거예요. 조국 장관 소환 이것도 말이 될까요? 안 어떻게 되죠. 보십니까? 조국 장관 소환 될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유죄 혐의를 받을 만한 그런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뭐 그동안 검찰이 해온 행태로 보면 그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겠죠. 두 분 말씀 오늘 조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빨리 그 대통령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조국을 빨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구속해 주세요.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우 2부 여기까지 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분노 조절 능력이 좀 그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날카로운 눈 정준입니다. 깊이 있는 토론, 청취자에게로 열린 소통, 더욱 새로워진 KBS 열린 토론,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저 정준이와 함께 하시죠. 날 이해시키려고 해봐. 서로의 대화가 하나 되길 기대해. KBS 열린 토론. 시사본부는 전문성과 재미가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시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평일 낮 1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